듣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.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.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 시간인데요. 오늘도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편집국장 연결돼 있습니다. 김 국장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지난 12월 1일부터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승객은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아야 합니다. 하나가 핵산 검사, 또 하나가 혈청, 항체 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11일부터는 그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이 국적과 관계없이 비행기 탑승 48시간 내에 핵산 검사를 2차례 받고 음성 확인서를 2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이어서 지난 11월 26일에는요.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19 핵산 검사 및 혈청 항체 검사 2가지 음성 증명서 지참을 하고 탑승해야 된다는 그런 통지문을 또 공지를 했는데요. 최근 들어서 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이 중국은 코로나19 PCR 그러니까 핵산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 혈청 항체 검사까지 요구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.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요. 이 비행기 탑승 전에 주한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부터 녹색 건강 QR코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출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주한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 서비스 공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 법무부가 이번에 공지한 내용도 살펴볼까요? 네,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이 12월 1일부터는 직업과 또 연간 소득 금액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문을 하이코리에 공지했습니다. 그 대상을 보면 그 취업 필수 자격 외국인과 취업 필수 자격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분해서 이 제출 서류를 안내하고 있는데요. 취업 필수 자격 외국인은 국내 입국 목적이 이 취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주재나 기업 투자, 무역 경영, 또 교수부터 천원 취업까지 이런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들은 법무부의 그 신고 양식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을 해야 하고요.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. 예. 그렇다면 이 취업 필수 자격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취업 필수 자격이 아닌 외국인은 이 재외 동포 또 방문 취업 체류자로 이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그런 체류 자격인데요. 이 국내에 들어와 취업 활동을 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체류 자격입니다. 이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역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와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많은데요. 예. 이 법무부 측에서는 이 소득이 있든 없든 이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여기서 이 법무부가 강조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사항이죠? 네, 지금 이 하이코리아에 보시면은 이 법무부가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공지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 법무부 측에서 특히 강조한 게 이 허위 항공권과 관련된 것입니다. 지금 이 항공권이 이렇게 허위 서류로 제출되는 그런 적발 사례가 많아져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. 이 출국 기간 연장 또 출국 유예를 받으려면은 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이 출국 비행기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경우는 항공료가 비싸고 또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이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 이 체류 연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출입국 당국은
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은 출국 기간 연장이나 출국 유예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다음은 이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결과가 궁금하네요. 네,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. 이 코로나19 실태 설문조사였습니다. 이 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 30%가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심해졌다고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 차별과 혐오가 심해졌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정부의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꼽았고요.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. 이 응답자 65%가 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대답을 했고요. 그래서 또 이 토대로 인권위는 오늘 4일까지 이주민 인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. 예. 자, 다음은 이 대전시에서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요. 네, 그 대전시가 지역 병원, 관계기관 등과 함께 북한 이탈 주민의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이 대전시는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 기존 충남대학교 병원 외에 4개 의료기관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지고 각 기관이 연계해서 사후 사례 관리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현재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은 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에서 만성, 준증, 회귀성 질환, 또 법정 감염병, 정신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1인당 연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, 지금까지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